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8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4시 반에 제가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정말 저도 멘탈이 지금 완전히 나갔는데요. 예, 여러분도 뭐 정말 힘드신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오늘 뭐 갑자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뭐 미국도 폭락을 하고, 뭐 우리나라는 미국에 거의 2배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그냥 뭐 압이 교환일 정도로 뭐 폭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또 저렇게 많이 빠진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그 정도 빠질 이유가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일부 기업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급락세가 연출된 너무나 힘든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사실 여기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빠진 이유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쇼크를 보인 게 좀 컸는데, 그 부분하고 애플, 아마존, 인텔 실적 다음 주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전기차 트래커, 현대차 그룹의 7월 판매가 있었고, 유통 화장품 쪽 자료랑 한국의 7월 수출 어제 발표됐죠. 그 내용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 ISC, 대덕전자, 세아베스텔 지주 다 실적 괜찮았어요. 하이브는 하이브 2.0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슈프리마, 페노션, BH도 다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2.3%나 폭락을 했고, 뭐 지금 미국 전 업종이 뭐 거의 다 급락을 했고요. 뭐 10년물 금리가 4% 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빠진 이유가 ISM, 이게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급격히 둔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해고가 됐거나 이랬을 때 청구하는 건데, 이게 24만 9천 건으로 급증했어요. 경기 침체선이 25만 건인데 다가섰고, 2주 연속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맞으면 좀 다행이죠. 허리케인 베릴 영향으로 텍사스에 이제 허리케인이 와서, 그래서 좀 일시적인 해고 때문에 난 청구했다. 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이 여름 정비 들어갔대요. 그 청구한 경우 미네소타 교사들이 여름방학 때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대요. 법을 바꿨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게 청구 건수 올라간 거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은 일단은 뭐 저런 거보다는 그냥 뭐 어쨌든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안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견이 맞기를 좀 바라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는 커졌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면 좋거든요. 46.8로 급락을 했어요. 48.5에서. 그리고 20개월 동안 업황이 위축됐고, 그다음 무엇보다 제일 안 좋은 게 고용이요. 49.3에서 43으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 리먼 당시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리먼 때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위기인가? 경기 침체 진짜 오늘 고용을 안 하나? 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탈 날리지에서는 경기 냉각의 가장 최근 신호이면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게 아니라 지금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인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걸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 ISM 인터뷰한 거예요. 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인터뷰하잖아요. 매출 줄고 고객 주문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안 좋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개되니까 이제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걸 보자마자 이거 진짜 침체인가? 급격한 주문 감소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게. 업황이 악화되면서 비용 줄인다.
예. 경기 침체가 이제 진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그러면서 채권은 급등했고 채권금리 떨어졌고 9월에 50bp 인하 확률은 무려 28.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들이 겹치면서 반도체가 다급락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 뭐 퀄컴, 마이크론, ARM 뭐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렸고 메타는 좋았어요. 실적 좋았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어려웠고 자율주행 기업 모빌아이도 급락, 테슬라 마이너스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은 다 안 좋았고 주요 기업 실적은요. 애플은 견조했어요. 매출이나 이제 이익 같은 거 견조했고 아이폰 매출도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중국 매출은 조금 부진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웨어러블 서비스 다 매출 기대 상향. 핵심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아이폰 AI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제품에 개인화된 생성 AI 모델을 배치하는 획기적인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AI로 돈 벌겠다. 이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사업하던 이제 사람들을 AI로 재배치했다고 확실히 언급을 해줬습니다. AI를 하겠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자체적으로 하면서 외부 거 쓰겠다는 거예요. 외부 것도 쓰고 외부 거는 구글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섞어서 하겠다. 그래서 애플 뭐 실적은 좋았어요. 아마존은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못 미달하면서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고 핵심은 이제 AWS죠. 요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거는 예상보다 좋아요. 3분기 매출액을 전망을 하는데 이게 시장보다는 좀 안 좋게 약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일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마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AI 투자 더 할 거다. 예, 그거 좀 성과 괜찮다. 예, 그리고 아마 자체 칩도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기대도 큰 것 같고. 예. 근데 북미 지역에서 내부 추정치보다 매출이 좀 약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좀 낮은 가격을 원한대요. 너무 이제 가격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이런 내용은 경기에는 안 좋은 내용이죠.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 찾고 있대요. 이게 아마존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실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텔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20%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85% 감소했고 정말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모두 다 모든 사업부가 기대치 하에 그러니까 TSMC, AMD, ARM과 경쟁을 하는데 완벽히 패배 중이고 삼성과의 경쟁에서도 패배하겠죠. 파운드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인텔은 실망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빠진 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라 기대가 너무 높아서 빠진 거고 인텔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게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ISM 제조업은 안 좋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미국이 중요하죠. 이게 호전되면 또 분위기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나오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 또 고용지표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국 지표 큰 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는 이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 보고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메리츠에서 안 그래도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시장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리세션 침체는 아니다. 그거 단정할 수 없다. 가계 고용조사, 그러니까 어떤 가계의 고용을 조사한 그런 걸 제외한 어떤 지표 후퇴도 없대요. 소비 고용 감소한다는 증거 없다. 실업률이 0.5% 상승하면 아마 저점에서 실업률이 0.5% 상승했을 때 보통 뭐 리세션 온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샴룰이 있나 봐요. 샴룰이라고 하는 샴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그 사람조차도 그냥 그 실업률이 올랐다고 경기 침체에 임박한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의 그러면 이유는 뭐냐? 통화 정책의 변경에 따른 유동성 마찰.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 올리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화를 사고 다른 자산 팔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반도체 공급 과잉 아니냐. 1번은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단기 변동성 불가피하고 다만 완화되고 있다. 규모는. 2번은 동의 못한다. 반도체 공급 과잉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어쨌든 공급 과잉은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고 출시되고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아직 제품화도 안 됐는데 애플 아이폰도 안 나왔잖아요. AI. 근데 이제 너무 그건 아니라는 거죠. 2018년도 서버 투자 공급 과잉 때문에
반도체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이제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 제품화도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보통 주가 50% 빠지는 경우도 있고, 30% 정도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닉스가 30% 이상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이수정 연구원님은 시황 판단. 어쨌든 지금 경기가 긍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나쁜 게 나쁜, 침체는 안 좋다 이렇게 바뀌었고, 수요일날 미국이 반등한 건 이제 공매도 환매 들어간 게 좀 컸던 것 같다. 강세장 내에서 조정이면 응당 나와야 할 가격 조정폭에 근접하고 있다. 가격 매력은 있지만 일단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갑자기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좀 반등은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AI 주식은 실적 좋은데 과열은 좀 있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쪽 보고 있고, 그 다음 메리츠의 황수영은 AI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이 얘기를 했어요.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에 돈 더 쓰겠다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저렴한 칩을 원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걸 다 원해요. 그래서 자체 실리콘 트레니움 요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그러니까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드는데 엔비디아보다 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부담은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칩들을 만든다는 건 AI 대중화를 당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성능도 좋으니까. MS도 투자 확인했고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뭐 버블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장이지만 지금 시장에 지금 최근에 급락, 오늘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에 의한 하락은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상저하고를 저도 기대했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표 보면 미국, 유럽 아직도 안 좋고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만 많이 팔려. 수요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투자를 밀어버리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오히려 주가 저점일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점일까? 그러니까 지금 비관론 온갖 비관론이잖아요. 이제 좋게 보는 분이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점일 때가 많았는데, 핵심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추정치가 이제 반등할 때가 본격적인 상승 시기인데, 수요는 제일 중요한 게 중저가 전기차. 지금 기아 EV3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구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거를 하반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 판매에 계속 더 집중하시고, 더 나쁘게 너무 보지 마시고요. 뭐 이미 뭐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좀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버텼죠. 그러니까 좀 인내심 계속 발휘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판매가 나왔는데 일단 판매는 현대차는 감소했고 기아는 보합이었고, 미국은 현대가 증가했고 기아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10.4. 점유율은 유지됐고요. 미국 전체 시장 판매가 마이너스 1.1이니까 현대차는 좀 선전했습니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6는 좋은데 다른 제품들은 좀 안 팔렸고, 테슬라는 1.8% 정도 7월에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투에서는 기존 추정과 차이가 없다. 뭐 예상했던 정도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미국의 판매가 줄어버렸잖아요. 갑자기 10%나. 그게 요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해킹 때문에 저 CDK 소프트웨어로 딜러들이 저걸 고객 관리하고 판매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복구될 때까지는 이제 판매가 이제 중단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런 이유면 일시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일부 영향이 줬다. 그래서 기아가 여기서 좀 마이너스 10% 감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GM 포드랑은 달리 봐야 되는데 현대 기아는 재고가 낮아요. 그래서 피크아웃 아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현대차는 또 4% 증가했으니까 여전히 뭐 괜찮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올의 유지웅 연구원님은 일단 실적은 대체로 약보합세고 3분기까지는 좀 판매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제약적이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수가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 가격 인상 사이클 기인의 무난한, 그래도 3분기 실적은 무난한데 뭐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건 아닌데요.
위가 크게 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로 좀 아직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증권의 송선주 연구원님은 어쨌든 7월까지 누적 현대차 도매 판매가 작년보다 마이너스 1% 감소했지만 과거 3년 평균보다 20%나 많고요. 기아는 23% 많고 연간 목표 대비 현대차 달성률이 56, 기아가 57인데 이것도 3년 평균을 보면 훨씬 많아요. 현대가 49.7이거든 3년 평균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7월만 볼 건 아니다. 여전히 뭐 견조한 거죠. 다만 물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수가 돌아서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좀 요새 좀 썩 좋지가 않고 물량도 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주주환원 얘기가 있죠. 그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이번 달에 열리거든요. 거기서 주주환원 10월에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될 것 같다. 주가 상승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몬과 티메프 사건이라고 그러죠. 파산 가능성이 증가했고요. 티몬과 이메프는 이제 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유통 내수기업 주가 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많이 가요. 엔저니까. 근데 엔화 약세가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도 유통주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 상승, 또 티몬과 이메크가 파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은 그냥 더 소수로 재편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보고서에 담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7월 수출 평가인데 수출 좋았어요. 13.9% 증가했고, 근데 예상보다는 못했고, 자동차 선박이 안 좋았고, 반도체,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화학 다 견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많이 좋아진 게 특징적이고, 삼성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는 좋은데, 부진했던 석유 화학 제품도 개선됐지만 아직 이게 추세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보고 있고, 중국 호조는 반도체 수출 증가 영향이다. 그리고 한국 수출은 연간 10% 증가세다. 7월 들어 쏠림도 일단 완화됐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국만 좋았는데 그건 좀 완화됐대요. 근데 중국은 아직 모르겠다.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중국 수출이 늘긴 했지만 조금 더 봐야 된다. 이 내용이고, 일평균 수출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7월 수출은 좋았는데 조업일 수 있죠. 영업일수가 많아서 그런 거고, 실제 하루 평균으로 보면 7.1% 증가해서 성장률은 둔화됐습니다. 반도체 선박 제하면 2.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출 모멘텀은 좀 약해지는 것 같다. 하반기도 계속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투자에서는 조금 모멘텀 둔화를 얘기하고 있고, KB증권은 권희진, 김조은 연구원님이 7월 수출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 평가보다 이게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실적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조업일수는 늘었는데 뭐가 이게 왜곡이 되냐면 이 자동차 쪽에서 하계 휴가를 당겨버렸대요. 7월에 간 거예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4일에 가는데 이틀 안 당겼대요. 그럼 7월에 이틀을 더 놓은 거죠. 생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조업일수는 증가한 게 아니죠. 자동차만 보면. 그리고 미국의 수출 증가율 하락도 약간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일시적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7월 수출이 일평균 많이 떨어졌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8월, 9월은 또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둔화는 언젠간 되겠지만 KB에서는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엔화를 팔고 다른 나라 자산 사는 거죠. 금이나 빅테크. 그게 규모 파악은 어려운데, 엔화가 떨어질 것 같으면 공매도 치잖아요. 순매도. 이게 22년도에 38,000건 정도 됐는데 엔달러가 160엔 찍었을 때 있죠. 엔화가 약해서 그때 18만 건까지 늘어났대요. 무슨 얘기죠? 실제 엔화 선물에 순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최근에 또 이게 10만 7천 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저런 선물 매도나 공매도 말고 다른 부분들, NK 트레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해외 미국 주식 갖고 있거나 미국 채권 갖고 있거나, 이 규모가 한 4조 달러 넘거든요. 근데 주식은 늘었는데 채권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외국인 일본 지점들이 있죠. 외국계 은행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 다시 본국으로 송금하겠죠. 그 금액인 것 같아요. 그게 2005년, 2007년에 20조엔인데 2010년 이후에는 무려 5에서 10조엔이나 됐고 14조엔까지 갔다가 지금은 10조에서 15조엔에서 정체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엔화 선물, 그러니까 지금 이 규모도 더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체돼 있대요. 한마디로 엔화 선물 있죠, 공매도. 여기만 포지션이 확 늘었던 거고 다른 쪽은 별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 시장과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더라도 엔화 가치의 변동된 엔캐리는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엔화가 더 강해지면 엔화 선물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손실이 크겠죠. 그럼 또 갚아야 되니까 엔화를 살려고 그러겠죠. 근데 주식과 채권 가치 이런 쪽을 미국에 있는 주식을 팔고 엔화를 사고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침체 때문에 온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대요. 미국 자산 팔아버리고 일본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대외 충격이 계속 이어질지 이거를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ISC가 어제 실적 나왔는데 여기 제목도 나왔지 반가운 실적이고 비메모리 좋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AI 테스트 소켓 그 반도체 소켓 만들죠. 이게 AI 칩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비중이 31%나 된대요. 비메모리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반가운 실적 반등,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실적 성장, 고객사 AI GPU, 생산 확대는 소켓 저런 거 다 이제 소켓에서 검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길었던 메모리 소켓 재고 조정이 3분기 중에 마무리될 거다. 주주환원 정책도 수립 중에 있대요. 그래서 4분기 아마 발표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메모리 매출 그리고 이동주 연구원님은 비메모리 매출이 2배나 늘었다. 근데 아쉬운 건 SK 엠펄스 통합이 좀 불투명해져 가지고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 조금 하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ISG도 좀 긍정적으로 워낙 빠졌죠. 근데 빠진 상황에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거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괜찮은 거죠. ISG는. 대덕전자도 실적이 다 읽어보니까 좋았어요. 2분기 시장 기대치 상회에서 정말 1분기는 안 좋았지만 좋았고 메모리 좋았고 DDR5도 출하되고 이게 제일 문제죠. 여기가 적자 아직도 적자인데 바닥 플립칩 BJ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이건 삼성전기한테도 긍정적이고 MLB라고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그 통신용 기판 있죠. 그게 AI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있어요. 대덕전자가. 근데 아직은 AI 쪽은 공급을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공급 논의 중에 있나 봐요. 그러면 대덕전자도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적도 이제 돌아서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가상각비도 줄어든대요.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의 MLB마저 통달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그래서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고요. 적정 주가 올렸습니다. MLB 생산 능력은 2천억 정도. MLB 뭐냐 기판인데 여러 층으로 쌓은 멀티 레이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층 쌓은 기판인데 이게 주로 통신 또 AI 서버 같은데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제 기판 시장의 변화는 공급이 부족하고 AI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근데 MLB 만드는 업체들이 증설을 많이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일부 고객사들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대덕전자한테 받는 거를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HDI 공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HDI가 어떤 거죠? 저도 이제 이 공법은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퍼플렉시티나 뭐 네이버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근데 이 공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적층 방식보다 데이터 효율이 2배나 올라가는데 이걸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덕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 이쪽과 관련된 이수페타시스가 이걸로 엄청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만 한다면 밸류는 레벨업 된다. 그래서 지금 최악은 지나갔고 또 모멘텀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베스텔 지주도 실적 괜찮았어요. 2분기. 세아베스텔 또 창원 특수광 이런 쪽이 좋았는데 하반기도 기존 전망 대비 좀 올렸다고 합니다. 부진화 업황으로 철강이 대부분 실적 안 좋은데 뭐 지금 세아베스텔 지주는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상반기 사우디 쪽에 강관이 있고 STS 26년 하반기에 미국 특수화권 이게 아마 우주항공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거를 기대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줘요. 5% 정도. 근데 연초 이후 20%나 빠진 건 이해가 안 간다 주가가.
대신에 이태현 연구원님은 일단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안 좋을 거래요. 조업일수도 줄고 전력비 증가하고 니켈 가격 빠져서.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가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바닥은 다질 것 같고요. 특수 합금강 시작이 상대적으로 탄소강 대비 경쟁 강도가 낮아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텔 지주도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고, 하이브는 하이브 2.0 이번에 이제 어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대요. 주주한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것 통해서 하이브 2.0 발표했고, 하이브 뮤직 그룹의 이네 가지입니다. 레이블이 있죠. 미니진 씨가 운영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각각 따로따로 독립된 회사들이 하이브 밑에 있는데, 요걸 또 약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뭘 만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고, 왜냐면 미니진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해외 현지화 그룹도 확대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할지 지금 알 수 없죠. 아직은 좀 기대 이하인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 부분도 강화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다만 이게 핵심이에요. 위버스를 드디어 유료화한대요. 이거 다 시장에서 원했던 거죠. 언제 유료할 거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음악방송 음복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콘서트 선예매할 수 있게 해주고, 팬덤들의 수요는 강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4분기에 드디어 유료화하는 건 좀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슈프리마는 이제 이 홍채 인식이나 이제 지문 인식 같은 거 그런 솔루션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도 성장할 것 같고, 2분기 영업이익 154%나 증가했고, 주가도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매출액 사상 1000억 돌파 기대하고, 해외 비중 높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신규 투자 들어갈 때, 국내 기업이 또 해외 공장 지을 때, 그때 보안 사람들 출입할 때, 예. 당연히 보안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일본의 클라우드 기반 출입 인증 서비스 인기가 있고, 중국 업체 걸 쓸 건 아니니까, 이제 왜냐하면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슈프리마한테도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M&A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페노션은 이 정도면 주가는 충분히 비관론 반영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실적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벌크선만 의존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실적 좋은 건 비벌크선, LNG선, 탱커선, 컨테이너선이 다 골고루. 그래서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주가 부진한 건 벌크선 시황이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그걸 반영해서 좀 약하지만 이미 선반영 됐고, 예, 또 비벌크선 쪽, 벌크선 외쪽에 이런 LNG나 탱커, 컨테이너선 좋아지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BH는 역대 최대 2분기, 이번 실적 좋았고요. 예. 그래서 차기 모델 기존 추정치를 8,800만 대에서 9천만 대로 올렸고, IT OLED양 매출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KB증권의 이창민 연구원님은 성수기를 방불케 한 비수기 실적이다. 실적 좋았다. 다만 좀 앞당겨 반영된 게 좀 있었나 봐요. 부품 양산 스케줄이 전년 대비 좀 앞당겨졌대요. 아이폰 쪽 폴더블, 뭐 삼성 폴더블 폰 있죠. 이런데 여기가 매출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좀 먼저 반영한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차량용 스마트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에다가 무선 충전하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LG전자에서 인수했죠. 예, 그리고 3분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대체적으로 실적 좀 괜찮은 기업들만 좀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그 KCC 글라스의 정몽윤 회장님이 어제 4.3억 정도, 올해만 3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시는 다른 건 없었어요. 뭐 딱히 다른 부분들은 공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거의 공포의 금요일이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4월에도 한번, 올 초죠. 올 초에도 2.5% 빠진 적이 있는데, 낙폭으로는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3% 이상. 하루 만에 폭락했고, 뭐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더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도 많이 팔았지만 선물을 2조 원어치 판 거예요. 어마어마한 융단 폭격을 팝업을 했습니다. 섹터도 오른 건 요거밖에 없어요. 소모성, 뭐 방어주, 뭐 태풍, 장마, 편의점. 예. 오늘 GS 리테일이 방어주 역할했고, 그다음 요새 또 다시 코로나 유행한다고 하니까 백신주, 통신주 일부. 예.
그리고는 대부분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빠진 거는 HBM. 예, 그냥 기본 다 4%. 삼성전자가 4% 빠졌거든요. 하이닉스가 무려 10%. 예, 엄청난, 뭐 정말 반도체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기업들 참 잘 갔었는데 그냥 어느새 막 주가들이 그냥 끝도 없이 좀 밀리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참. 예. 근데 이게 지금 업황이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참 안타깝죠. 예. 근데 이게 어려워요. 뭐 이럴 때 주식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보지만 손이 나갈까요? 나가지도 않고 또 물려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쉽지 않죠. 예. 말처럼 쉽진 않고요. 다만 어쨌든 좀 뭐 버텨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뭐 재료, 부품, 소재도 오늘 어려웠고 PCB 쪽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전력기기 쪽도 안 좋았고 로봇 쪽도 동반해서 빠져버렸고요. 원전도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업종에 걸친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H도 좋은 실적인데도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실적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기도 빠졌고 갤럭시 부품주 로봇부터 해서 이 업종이 4% 빠졌으니까 조선도 오늘은 급락했고요. 종합상사도 안 좋았고 한마디로 오늘은 뭐 그냥 완전히 파란색으로 얼룩져 버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고 기본 4%씩 빠진 것 같아요. 기본. 삼성이 그냥 2차 전지만 버틴 거예요. 오늘 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 그죠? 통신하고 그 정도만 조금 버텼던 흐름 같습니다. 통신, 2차 전지. 그리고 오늘 아까 현대일렉트릭도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고요. LS 일렉트릭도 많이 오른 반사작용이고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휘청했고 뭐 거의 코스닥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냥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주성이 10%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주가 빠지는 게 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특정 기업이 그게 아니고 다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좋나 파는 건 아니고 전체 시장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안 좋은 장에도 일부 그냥 진단키트 쪽만 좀 올라갔던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힘든 장이고요. 정말 저도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전혀 생각 못했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일까요? 예. 꼭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기 침체는 동의 안 하고요. AI가 뭐 공급 강이다 뭐 당연히 동의는 안 합니다. 아직 뭐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한데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예, 그죠? 그거는 좀 부담이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미국이 저렇게 휘청이면 우리도 휘청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인내하셨으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 2600은 절대 저평가 구간은 맞아요.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도망가실 필요는 없고 잘 좀 이겨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약간 풀려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건 이제 다음 주 지표를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의 고용 그러니까 이게 미국 고용 잘 나오길 또 바라야 되는 건데 아무튼 큰 문제 없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참 이번 주 정말 최악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하나 올려놨는데요.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내일 올라간 거는 업종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보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 뭐 공부하는 사이트나 뭐 퍼플렉시티나 번역기 뭐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예, 제가 영상 좀 짧게 한 20분짜리로 찍어놨으니까 내일은 꼭 좀 가볍게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휴 참 저도 한숨 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휴가철인데 더운 무더위 조심하시고, 예, 저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